대표님들이 EU나 광저우에 왜 굳이 꼭 가야 되냐, 이걸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 꼭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만의 상품을 이제 어느 정도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스텀, 살짝의 커스텀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좋은 표본이 되는 이런 매장들을 제가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욕실용품 판매하는 데거든요. 네, 이웃 시장에 있는 욕실용품을 판매하는 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88에서 물건을 찾을 때는 온라인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품만 이렇게 딱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1차 가공, 포장, 패키징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수입했을 때 그냥 물건만 벌크로 덜렁 받는다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포장도 해도 괜찮겠네? 조금 더 가치를 올릴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 중국 물건이 싼 마이, 뭐 싸구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도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패키징이나 보시면은 한국보다 웬만한 한국 브랜드들보다 더 잘해요. 한국 그 음식 예전, 하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 진짜 말도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퍼백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무지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기 로고라든지 뭐 디자인 살짝만 가미해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표본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건 이제 중국 내수 브랜드예요. 그래서 내수 브랜드인데 이후 시장에 입점을 해서 이제 고객 맞춤형 커스텀 제작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빛 사실 저 뭐라고 저렇게 하겠어요. 이런 나무 네, 이런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깔창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 이 그냥 이렇게 잠깐 보는데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의 장점은 내가 의도하건 안 하건 그냥 제품이 눈에 강제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다. 모든 종류가 한 번에. 우리가 중국 수입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샘플링 했는데 막상 받아보면 뭐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어떤 한 부분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빠르게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하러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1기 4층인데 뭐 대형 조화 뭐 이런 거, 조화 화병 이런 거,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거 판매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찍어왔고, 그냥 시장 도떼기 시장처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자신의 제품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 인테리어는 가미해서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보시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제 받기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 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은 수량이 좀 받쳐져야 돼요. 사실. 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100개부터 된다, 1000개부터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상품을 하냐, 어떤 가게에서 어떤 사장을 만나서 거래를 하냐, 협의를 하냐에 따라서 어느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악무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싼 거면은, 수량이 뭐 많게는 몇천 개, 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몇천 개, 몇만 개, 양말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뭐 천 개 기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몇 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몇십만 원, 크면 1, 200만 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그 커스텀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패키징에 힘을 좀 더 실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또 소구점으로 잡아서 상세 페이지나 상패 촬영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포장지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완전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빛 같은 거 어디 갔냐? 이런 빛 있잖아요. 이런 빛을 만약에 그냥 이렇게 매대 뚜루룩 그냥 던져놨을 때는 뭐 값어치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뭐 이렇게 디필한 걸 하고 좀 고급할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 가치는 조금 더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수량이 이제 커스텀할 때 수량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반대로 패키징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화 시켜 나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저희가 중국에 이제 거래하는 에이전시가, 주업이 이제 에이전시 무역업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패키징 제조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제품 포장하는 단박스들 있죠. 이렇게 원터치 박스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장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지류가 올라간 한 판에 이제 찍혀내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량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뭔가 제품을 너무 많은 수량을 찍어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우면
차선책으로 패키징을 가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이제 바라클라바, 뭐, 목도리 글러브 엄청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 대표님들도 보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자기네들 포장해서 지퍼백에 인쇄 다 해서 그렇게 가져가세요. 음. 그래서 뭐 물건이 꼭 싸게 올려서 싸게 팔아야지만 잘 팔린다라는 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쉽게 판매되는 경향은 있죠, 사실. 최저가를 찾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내가 내 제품을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판매 활동을 하시면은 또 그 나름대로 비싼 가격에 사가시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중국의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게 현장 가서 이제 우리가 투어를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 이제 출발하기 아침에 이제 모여서 이제 잠깐의 미팅을 가지면서 뭐 시장에 대한 뭐 안내 사항들, 그 소싱 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이전시 무역 창고입니다. 여기 창고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 제품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셔갖고, 아,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오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뭐 여기서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은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 한국 간의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걸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B라는 중국에서 현장 환경상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상호 간에 이해가 없으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중국에 있는 이 작업 환경이라든지 인부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시스템, 환경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깊이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업무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장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들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이런 것들을 에이전시에서 대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살짝의 커스텀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에이전시 담당자들이 대신 소통을 다 해주세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채팅 쳐주셨듯이 뭐 MOQ가 어떻게 되냐, 단가 얼마냐, 패키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사항들을 이렇게 그대로 한글로 주시면은 이거를 이제 상세하게 저희 담당자들이 중국어로 중국 판매자에게 소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면 굳이 에이전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뭐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군데의 배대지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이제 단가라든지 뭐 소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보고 사용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대표님처럼 기존 제품에서 뭔가 변형이나 조금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에이전시를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시죠.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님 판매하는 사이트에 누구 중국 애가 와갖고 대표님한테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하는데 막 중국어로 중국인이 어설픈 한국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표님도 이제 답답하실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협의를 할 때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좋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중국 일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생각 외적으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입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내 편에 서서 이제 중국 판매자와 이제 상대를 해야지. 맞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배대지에서 UR을 넣고 주문 송장 넣고 이렇게 받아서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대처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불량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사실 저희도 에이전시를 쓴다고 해서 뭐 답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들어가냐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담당자한테 전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담당자가 중국 판매자에게 운송 중 과정에서 파손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이제 출고될 때부터의 문제가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은 그 수량만큼 다음 파스에 주문할 때 추가 수량으로 받아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협의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 잘못 온 경우에는 뭐 환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 편에 서서 조금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들 내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사실 대표님이 그렇게 조금 중국 일을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직원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체류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 직원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훨씬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내가 중국 일을 빠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에이전시의 역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저 그러면, 말씀 주세요. 조원 대표님. 예. A자씨.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쨌든, 돈블링 대표님은 운영하시는 분이고, 제가 갔을 때 느꼈던 점은 하나가 좀 큰 게,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투어를 뭐, 한 분당 뭐, 네 분에 한 명, 뭐, 세 분에 한 명,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선풍기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액세서리, 뭐,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뭐, 그냥 예시를 들게요. 저는 뭐, 이거는 뭐, 뭐라 해야 될까?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러닝을 할 때 입는 조끼를 찾았어요. 예, 실제로 뭐, 셀러문 이런 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그런 쪽을 찾는데, 너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거기 에이전트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좀 찾아봐라. 어디로 가서 찾을 수 있겠냐. 이런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뭔가를 한 개 보고 있을 때, 어, 여기 퀄리티가 이런 데 가면, 저를 툭툭툭 치면서 저쪽에 더 메인인 데가 있다. 절로 가자. 시간 여기서 많이 끌 필요 없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랑 계속 투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니즈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다 보니,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사업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이라는 그냥 막연함을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뭐 돈블링 대표님이 지금 같이 우리 에이전트하고 있는 이철 대표님 그, 이제 공장이라 해야 될까, 물류창고로 가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할 때도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그 잔손이 안 가게 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양말을 뭐 수입을 하고 싶은데 양말을 어떻게 하지? 패키징을 어떻게 하지? 이거 가져와서 어떻게 물건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패키징에 봉투 포장 다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택배만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그런 돈을 투입하고 내가 어쨌든 스페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고정비는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소싱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물류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패키징은 어떻게 하고,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가기 전에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다녀오고 나면 저는 확실히, 이렇게 중국 물건에만 물건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 시장이 그 넓은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상품을 팔더라도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시장을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할 거냐 보다, 내가 중국이라는 시스템과 지금 돈블링 대표님하고 에이전트에서 만들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태워서 내 사업에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까?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도 계시는 뭐 우리 유 대표님, 뭐 거기에서 만났던 대표님들 만났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카테고리로 그 업무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만 배워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에 본업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당장 3, 4월은 아니더라도 5, 6월 달 저도 노무현 대표한테 네 번 간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케줄을 해서 정말 이걸 한번 다녀오거나 안 다녀오거나 정말 차이가 큽니다. 예, 그래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가시고 그다음에 정말 힐링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잘 살고 누리고 재밌게 하려는데 중국 가면 돈무린 대표님이 좋은 그런 경험을 시켜주실 겁니다. 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견 가셔. 역시. 내가 가고 싶네요. 예.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투어 가이드 하십시오. 노원 대표님. 응. 같이 가요. 또. 네. 저는 진짜 돈부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사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가서 대표님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내서 자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헛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은 뭐 워낙 그 뭐 사업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중국 자주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